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유명 변호사가 아이들의 고통 앞에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아요. 라며 의사는 무력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의 고통을 지켜보던 변호사는 마지막 희망으로 발견한 이것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이건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행을 감행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감동의 DJ 김우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의 응원으로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케이트 존슨입니다. 뉴욕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전쟁과도 같아요. 법원 출근 준비와 함께 아이들 아침과 점심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둘러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소피와 8살 잭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소피가 갑자기 목을 긁기 시작했어요. 엄마, 목이 가려워요. 그리고 배가 아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소피는 밀가루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아침으로 준비해준 토스트가 문제였던 겁니다. 특별 제작된 글루텐 프리 빵이라고 했는데 제품 라벨을 다시 확인해 보니 미세한 글씨로 밀가루 성분이 포함된 시설에서 제조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소피, 약 먹어야겠다. 빨리. 서랍에서 알레르기 약을 꺼내 소피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대처해서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죠. 엄마, 저 오늘 점심은 뭐 먹어요? 잭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매일 아침 안전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빵, 파스타, 피자는 물론이고 소스나 드레싱에도 증점제로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글루텐 프리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오늘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또 전날 저녁에 남은 현미밥과 구운 닭고기, 야채 몇 개를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먹는 다양한 음식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 테이블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냉장고에 붙여둔 소피의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밀, 땅콩, 일부 유제품에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최근에는 잭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형제자매 간의 알레르기가 유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알레르기에 안전한 식품, 글루텐 프리 도시락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블로그 포스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음식과 알레르기 안전성이라는 제목이었죠. 순간 궁금증이 생겼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의 법정 준비를 위해 자료를 검토해야 했기에 아쉽게도 그 글을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까다로운 식이요법, 그리고 바쁜 일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눈을 감으며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급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아침 준비할 재료가 부족했어요. 오늘도 아이들 도시락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시간을 확인하니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동네 마트가 문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마트에 가보자. 빠르게 코트를 걸치고 마트로 향했어요. 신선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 식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며 서 있는데 냉동식품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냉동식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냉동식품 코너를 둘러보았지만 대부분 피자, 버거, 파스타 같은 밀가루 가득한 음식들이었어요.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냉동 야채 제품에도 소스나 양념에 밀가루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참을 헤매다 글루텐 프리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들여다봤지만 가격이 일반 제품의 2배 이상이었고 시식해 본 적 있는 것들은 맛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결국 몇 가지 신선한 과일과 유기농 치킨, 채소를 구입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고민하는 건 너무 힘들어. 집에 돌아와 서둘러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꾸렸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미밥과 야채, 구운 닭고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죠. 엄마, 또 이거예요? 소피가 도시락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소피. 지금은 이게 가장 안전한 음식이야. 곧 다른 맛있는 것도 찾아볼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재판은 복잡한 사건이라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식사 문제가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법원 근처 샐러드바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변호사들이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식단을 맞추다 보니 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 작업을 하던 중 문득 아침에 보았던 블로그 글이 생각났어요. 잠시 짬을 내어 검색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알레르기 안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찾았죠.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중 상당수가 밀가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대신 쌀이나 다른 곡물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김밥이라는 음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쌀밥을 해초로 감싸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넣은 음식이라고 했죠. 이거 정말 괜찮을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궁금증이 생겼지만 곧 회의 시간이 되어 생각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어쩌면 한국 음식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법원 카페테리아에서 동료 변호사 리사 김과 마주쳤습니다. 리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항상 건강해 보이는 도시락을 가져오곤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용기에서 무언가를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밥이야. 한국식 롤이라고 할 수 있지. 어제 저녁에 만든 거야. 둥그런 모양의 음식은 여러 가지 색깔의 재료가 쌀밥과 함께 해초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재료가 뭐야? 정말 예쁘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쌀밥, 당근, 시금치, 계란, 햄, 단무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 우리 집에서는 밀가루 소스나 양념을 넣지 않아. 완전히 글루텐 프리야.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정말 밀가루가 전혀 없어. 응, 전통적인 김밥에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 아, 간장에는 약간의 밀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체크해봐야 해. 하지만 요즘은 글루텐 프리 간장도 많이 나와.
리사의 말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아? 바쁜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리사가 웃었어요. 실은 냉동 김밥도 있어. 한국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돼. 신선한 것만큼 맛있진 않지만 바쁜 날에는 정말 편리해. 냉동 김밥.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으로 딱 좋겠는데 소피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 리사는 자신의 김밥 한 조각을 건네주었어요. 한번 맛봐봐. 나도 글루텐에 민감해서 항상 조심하는 편이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쫀득한 쌀밥과 바삭한 채소, 부드러운 계란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간단한 재료들인데 맛이 이렇게 풍부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한국 마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리사는 친절하게 집 근처의 한국 마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봐.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 그날 저녁 퇴근길에 리사가 알려준 한국 마트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제품들이 많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원에게 냉동 김밥을 찾는다고 말했더니 냉동식품 코너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냉동 김밥이 있었습니다. 참치, 불고기, 야채 등 여러 종류가 있었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밀가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아. 속으로 기뻐했어요. 몇 가지 종류의 냉동 김밥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과자 코너도 둘러보았어요. 쌀로 만든 과자들이 많았고 역시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밀가루 없이 만든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앞에 선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 라면과 김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도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진 걸까요? 마트를 나오며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겠어. 밀가루 걱정 없이 집에 도착해 냉동 김밥을 데워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 한 입 먹어보더니 놀랍게도 두 아이 모두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내일 도시락에도 넣어주세요. 소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드디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주말 더 다양한 한국 식품을 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한국 마트를 찾았습니다. 소피와 잭은 지난번에 먹었던 김밥이 너무 맛있었다며 들떠 있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우와, 오늘 여기 왜 이렇게 붐비지? 의아해하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마트 안은 더욱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카트에 한국 식품들을 가득 담아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라면, 김치, 냉동식품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기 냉동 김밥 코너예요. 소피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냉동고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선반이었어요.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냉동 김밥이 더 있나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다 팔렸어요.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음 주 목요일에 새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소피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아, 소피. 다른 맛있는 거 찾아보자. 다른 코너로 이동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인기 있는 한국 식품들은 대부분 품절이거나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두 고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다음 달부터 수입 관세가 오른대.
한국 식품 가격이 30% 정도 오를 거래. 정말? 그래서 다들 사재기하는 거구나. 나도 좀 더 사둬야겠어. 그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막 발견한 대안인데 가격이 오르고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어쩌지?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국 식품들을 살펴보았어요. 쌀떡, 전통 과자, 김 등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 선 한국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최근에 김밥을 알게 되었어요. 제 아이들이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전한 음식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 할머니도 글루텐에 민감하셔서 한국 음식을 많이 드세요. 특히 쌀떡이나 잡채 같은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요. 박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김밥을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쌀, 김 몇 가지 채소와 단백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시간이 있으시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냉동 제품보다 훨씬 맛있고 건강해요. 요즘은 유튜브에 한국 음식 만드는 영상도 많답니다. 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밀가루 없이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돕겠다며 신이 났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채소를 썰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부엌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말아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모양이 제각각이고 터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실패가 재미있다며 더 열심히 도왔죠. 결국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럭저럭 모양을 갖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직접 만든 김밥에는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재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직접 만든 김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 중 뉴스를 보니 정말로 한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냉동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컴퓨터로 더 많은 한국 요리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레시피를 읽고 요리 동영상을 보며 메모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집에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었죠. 그날도 복잡한 사건으로 퇴근 시간이 밀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줄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케이트, 소피가 오늘 좀 아파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소피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소피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피, 어디가 아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아프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소피가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발진들이 생겨 있었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소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친구 릴리가 쿠키를 나눠줬어요. 맛있어 보여서 한 개만 먹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피에게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여러 번 알레르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황은 막기 어려웠습니다. 알레르기 약을 먹이고 소피를 재웠어요. 밤새 아이 옆에서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보내기 전에 심각한 대화가 필요했어요. 소피, 알레르기는 장난이 아니야. 다른 친구들의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저만 항상 같은 거 먹어요. 가끔은 그냥 보통 애들처럼 먹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또래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했어요. 소피,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도 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알았지? 그날 소피와 잭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쩌면 제가 변호사일 때보다 엄마로서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원에 도착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잭이었어요. 소피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가요. 베이비시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급히 줄리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다른 일정이 있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결국 담당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위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판사님이 이해해 주셨지만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이와 직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잭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잭도 소피와 비슷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 모두 밀가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케이트 씨, 아이들의 식단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냉장고에 붙여둔 한국 김밥 레시피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 본 김밥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알레르기 반응도 전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김밥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주말에 미리 만들어서 냉동해두면 어떨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대량으로 김밥을 만들어 냉동하기로 계획했어요. 다양한 재료로 여러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조금 더 멀리 있는 대형 한국마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냉동 김밥은 바쁜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소피와 잭에게 주말에 함께 여러 종류의 김밥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은 두 팔을 들어 환호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대형 한국마트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전에 갔던 작은 마트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다양한 한국 식재료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정말 크다. 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김밥,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등 김밥에 필요한 재료들을 차례로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김밥 만드실 건가 보네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야채를 씻고 준비하는 것을 도왔어요. 엄마, 이거 정말 재밌어요. 소피가 당근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본격적으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발을 이용하니
훨씬 쉽게 단단한 김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직접 만들어 보겠다며 도전했어요. 그날 저녁 리사에게 연락해 한국 여행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리사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여러 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영어 통역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 특히 전통시장은 꼭 방문해 봐야 해.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추천해. 한국의 사찰 음식은 채식 위주라 알레르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 리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전통 사찰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짰어요. 특히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도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즐거워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입니다. 잭이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여행 전 로펌의 장기 휴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셨고 3주간의 휴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자 모두 흥미로워했어요. 한국? 멋진데. 김치 많이 먹고 와. 동료 변호사 마이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꼭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올게. 특히 아이들 알레르기에 안전한 음식들을 배우고 싶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기대가 커졌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서울의 아파트도 에어비앤비로 구했어요. 한국의 일반 가정집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계속 넘겨보았고 잭은 가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소피.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는 거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가방을 정리하며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하늘 너머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고 다양한 한국 음식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 저기 김밥이요. 잭이 공항 푸드코트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이들의 요청에 첫 식사로 김밥을 선택했어요. 한국에서 먹는 첫 김밥은 집에서 만든 것과 달랐습니다. 밥알이 더 단단했고 속재료도 훨씬 다양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깻잎이 들어간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에요? 소피가 깻잎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향이 독특하지? 깻잎이라는 한국 채소야. 건강에 좋대.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에 짐을 풀고 첫날은 간단히 주변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식 냄새와 소리, 색깔이 우리를 반겼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소피가 한 노점상을 가리켰습니다. 떡볶이야.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지. 설명했어요. 그러나 매운 양념이 걱정되어 대신 간장 떡볶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운 좋게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간장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어요. 맛을 보니 적당히 달콤하고 짭짤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녹두전, 잡채, 각종 나물과 김치. 조심스럽게 성분을 물어보고 선택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음식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고, 있더라도
대체 재료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 알레르기에 정말 이해심이 많네요. 한 가게 주인이 특별히 재료를 바꿔 요리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통 사찰을 방문했어요. 산 중턱에 위치한 절은 평화로웠고 우리는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채식이었지만 다양한 나물과 버섯으로 만든 요리는 풍부한 맛이 났어요. 이건 다 야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잭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조미료 없이도 자연 재료만으로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지요. 한국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효식품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장류 체험 농장을 방문했을 때 된장, 고추장,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았어요. 오랜 시간을 들여 자연 발효시키는 과정이 마치 예술 같았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몸에 좋은 균들이 가득해요. 농장 주인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직접 된장을 만드는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소피와 잭은 콩을 으깨고 소금물을 넣는 과정을 즐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행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될지 실감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간에 제주도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 특유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특히 흑돼지 고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한식 요리 학교에 등록하여 가족이 함께 요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김밥, 잡채, 비빔밥 등 기본적인 한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야채를 먼저 볶아서 식혀야 김밥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요리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받은 요리책은 귀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책에는 알레르기에 안전한 다양한 한식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봐. 계속해서 케이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이 3주간의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소피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잭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문화와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집에서도 계속 실천하면서 언젠가 다시 와보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전통 한정식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수십 가지의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된 국과 밥. 그 모든 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한국 마트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 면세점에서 쌀과자, 긴 고추장, 된장 등 한국 식재료를 한가득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계속 만들어 먹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여행 일기를 정리하며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과 조화를 중시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계절에 맞는 재료의 사용, 발효식품의 활용, 다양한 세계 음식을 통한 영양 균형. 모두 우리 가족의 식단에 도입하고 싶은 요소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시차 적응으로 모두 피곤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처음으로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골라 자신만의 비빔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것만큼 맛있어요. 잭이 신나서 말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한국 음식은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김과 밥, 점심 도시락에는 김밥이나 잡채,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비빔밥. 식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식재료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특히 관세 문제로 인해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싼 재료를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마트에서 영수증을 보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소피와 잭은 한국 여행 이후 알레르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도 더 활기차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다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케이트, 요즘 소피가 학교에서 훨씬 활기차 보여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소피 친구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식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러 부모님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음식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더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아이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면 어떨까? 제가 겪은 어려움과 해결책을 알려주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미국 내에서도 한국 음식의 건강한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특히 알레르기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려웠어요. 내가 직접 이 정보를 나눠야겠어. 결심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과 식단 변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왔고 많은 사람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어요. 이 관심에 고무되어 집에서 소규모 한국 요리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학교 학부모 몇 분과 이웃들을 초대했어요. 함께 김밥을 만들고 한국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요. 한 이웃이 감탄했습니다. 워크숍이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식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마트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배송비가 비쌌습니다. 다 같이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면 어떨까요? 한 참가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규모 공동 구매 그룹을 시작했어요. 대량으로 한국 식재료를 구매하면 개인당 비용이 줄어들었고 함께 주문하면 배송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과 그 건강상 이점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데 열정을 느꼈어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 개선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 문제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큰 장벽이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한국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의 문제예요. 한 모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품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특정 건강 목적의 식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의원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도 함께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서명 캠페인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관세 정책의 즉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지역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의 일환으로 한국 음식의 날을 지정했고,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단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며 식문화의 다양성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와,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완성품을 들어보였습니다. 학교 영양사와 협력하여 급식 메뉴에 한국식 잡채와 비빔밥도 추가했어요. 물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료를 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메뉴를 좋아했어요. 우리의 한국 요리 워크숍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과 문화 이해의 장이 되었어요.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화권 음식과 한국 음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멕시코 음식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옥수수 대신 쌀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른 것 같아요. 한 멕시코계 미국인 참가자가 말했어요. 공동 구매 그룹은 점차 확대되어 지역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식품을 함께 구매하고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생활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식품 안전과 알레르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문제가 제 직업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리사와 같은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통해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케이트, 당신이 우리 문화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려주는 것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문화 교류가 더 풍요로워져요. 리사가 어느 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크게 성장했어요. 소피와 잭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웠습니다. 특히 소피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져서 주말마다 새로운 한국 요리를 시도해보고 있어요. 엄마, 나중에 저도 요리사가 될래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섞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소피가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냉동 김밥을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알레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도 아침 식탁에는 쌀밥과 김, 간단한 나물 반찬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여전히 김밥이 들어있고 주말에는 함께 새로운 한국 요리를 시도해봐요. 알레르기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건강을 찾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오늘은 어떤 김밥을 만들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까? 한국에서 배운 깻잎 김밥 어때? 제안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부엌에 서서 김밥을 말며 이제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은 것이죠.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김밥 레시피를 넘어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음식을 통한 건강과 치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변화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김밥을 말면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리고 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김밥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케이트 변호사님의 용기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케이트와 가족에게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우리 감동 채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따뜻한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